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DFT에 의해서 주어지는 서큘러 컨볼루션이 DFT를 변환했을 때에서는 연산이 곱의 연산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서큘러 컨볼루션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LTI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으로 주어지는 리니어 컨볼루션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서큘러 컨볼루션으로 어떻게 리니어 컨볼루션을 표현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10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DFT를 이용해서 우리가 리니어 컨볼루션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이고요. 리니어 컨볼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using DFT. 결국에는 우리가 서큘러 컨볼루션으로 어떻게 리니어 컨볼루션을 표현하느냐라는 문제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길이를 가지는 경우에는 먼저 피닛 랭스를 가지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앞에서도 봤지만 예제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앞에 예제에서 서큘러 컨볼루션의 시퀀스들을 우리가 제로 패딩을 해서 우리가 서큘러 컨볼루션을 해주게 되면 시퀀스들을 그러면 리니어 컨볼루션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 예제에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유한한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제로 패딩을 통해서 리니어 컨볼루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서큘러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라지 n과 그리고 m이라는 길이를 가지는 시퀀스 두 개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실제로 제로 패딩해서 주어지는 것이 리니어 컨볼루션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미 예제에서 그 전 시간에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길이가 GN은 라지 n을 가지고요. 그리고 HN은 라지 m의 길이를 가지는 그런 시퀀스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리니어 컨볼루션한 결과에 두 시퀀스를 리니어 컨볼루션한 결과는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n 더하기 m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준 길이만큼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네, 리니어 컨볼루션의 특성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n과 m의 길이를 가지는 GN과 HN 시그널 각각을 제로 패딩을 통해서 0을 갖다가 채워서 전체 길이를 맞춰줍니다. 제로 패디드 시퀀스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제로 패딩 해준 거를 G2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G2라고 하고 그러면 GN은 전체 n의 길이까지는 모두 0에서부터 n-1까지는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 GN과 동일한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나머지 길이는 뭐야? n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l까지, 그죠? l-1까지. 총 0에서부터니까 길이가 l이 되려면 l-1까지 존재하겠죠. H2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로 패딩된 시그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HN 이 값과 n 값이 m-1까지 이렇게 존재하겠죠. 나머지 m보다 크거나 같고 전체 n 플러스 m의 마이너스 1인 l-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시그널 두 개를 만들고요. 우리가 그러면 두 개의 리니어 컨볼루션 시그널 결과 GN과 HN의 리니어 컨볼루션은 결국에는 앞에서 우리가 예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제로 패딩된 시그널의 L이란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제로 패딩된 시그널을 서큘러 컨볼루션 해준 결과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였죠? 이게 서큘러 컨볼루션의 결과죠. 이 두 개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YL이란 n은 여기 Y의 서큘러 컨볼루션, 제로 패딩된 시그널의 서큘러 컨볼루션과 같고요.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IDFT, DFT를 인버스를 해준 거, 즉 각각의 제로 패딩된 시그널 GE와 HE의 제로 패딩된 시그널, 그죠? HEK, HEK, GK, HEK 두 개를 곱한 시그널이 결국엔 서큘러 컨볼루션의 DFT 결과가 되잖아요. 그거를 다시 IDFT를 해주면 리니어 컨볼루션한 결과를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들 그림 5.11에 있습니다. 5.11을 보시면 그 과정이 나와 있죠. 제로 패딩을 해준 이후에 우리가 그림 5.11에 있고요. 그래서 제로 패딩을 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서큘러 컨볼루션을 통해서 리니어 컨볼루션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리니어 컨볼루션 된 결과를 DFT와 얘를 DFT하고 얘를 DFT 한 다음에 제로 패딩 한 다음에 DFT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인버스 DFT를 해주면 그러면 리니어 컨볼루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림으로 그 블록 다이어그램이 그림 5.11에 나오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GN과 HN이 모두 라지 N 값이 이렇게 유한한 경우에 이렇게 그 처리를 합니다. 유한한 경우에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무한하게 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냐? 무한하게 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잘라서 처리해 준 다음에 시클릭 프리픽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리니어 컨볼루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클릭 프리픽스라는 말이 붙고요. 시클릭 프리픽스라는 말은 순환해서 뒤에 부분을 앞에다 갖다 붙이는 것을 우리가 시클릭 프리픽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xn을 우리가 가정을 할 때요. xn이 0에서부터 라지 n-1까지 존재하는 총 라지 n의 길이를 가지는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GN이 역시 0에서부터 길이가 m, 이번에 m인 이런 시퀀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건이 라지 m이 m보다는 작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xn과 gn이 있다고 해보죠. xn이 좀 더 길이가 길고 gn은 짧은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컨볼루션을 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크릿 프리픽스라는 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서큘러 컨볼루션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 컨볼루션 한 결과에서 서큘러 컨볼루션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클릭 프리픽스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무선 통신에서 최근 5G, 6G, 그 전에는 여러분들 4G를 쓰고 계셨죠? 이 4세대 무선 통신 모든 규격에 OFDM이라는 규격이 들어가는데요.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는 그런 방식을 써서 우리가 실제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받아서 어떤 정보를 보내는지 디텍션하고 그런 과정들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개념이 시클릭 프리픽스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정확하게 이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새로운 시그널 xn 햇이라는 거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xn 햇은 xn 햇이 붙으면 그 시그널은 시클릿 프리픽스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클릿 프리픽스의 길이가 n-1이라고 합시다. n-1의 길이를 가지는 시클릿 프리픽스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시클릿 프리픽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xn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xn 햇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우리가 좀 자리가 좁아서 크게 쓸게요. 크게 쓰겠습니다. xn 햇의 구조를 우리가 그려보면 n 햇은 어떻게 생겼냐면
xn이 원래 있죠. xn이 이렇게 있습니다. xn이 어떻게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음부터 x0부터 있겠죠. x0부터 x1 쭉 해서 x에 large n 마이너스 m까지 그러니까 그 도중에 어떤 값들이 있고요. 제일 끝에 뭐가 있어요? 먼저 제일 끝에 부분을 먼저 써보죠. 제일 끝에 부분에 뭐가 있어요? 제일 끝에 부분에 총 x의 n은 n-1까지 있으니까 x에 large n-1까지 시그널이 존재할 겁니다. 그 사이에서 그러면 시클릿 프리픽스가 랭스가 n-1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시퀀스가 얘가 지금 이제 xn이죠. 이 시그널이 뭐예요? 이 시그널이 xn입니다. 맞죠? 이게 오리지널 시그널 xn이고요. 여기 시그널이 xn이고요. 길이가 얼마죠? 길이가 랭스가 large n으로 주어진 거죠. 0에서부터 n-1까지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시크릿 이 xn에서 xn 햇은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이냐면 이 제일 뒤에서 길이 n-1만큼 떼서 길이가 n-1이라고 했으니까요. 시크릿 프리픽스의 길이가.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 길이를 n-1만큼을 뗍니다. 길이 n-1만큼을 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을 떼주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 쭉 해서 n-1을 빼주니까 large n에서 n-1의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은 large n에서 마이너스의 m 플러스 1 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지점은 뭐가 될까요? x의 하나 더 앞에 있으니까 1을 빼주니까 m-m이 되겠죠. 요 시그널까지 요 앞에 있는 요 시그널까지 n-1개의 시그널들을 앞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 값을 다시 앞으로 빼서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새로운 시그널 이 부분을 떼서 이 부분을 떼서요 앞에 붙여주게 됩니다. 앞에 붙여주면 어떤 시그널이죠? x에 n-m 플러스 1이고요. 거기서부터 x에 m-1까지 총 n-1개의 시퀀스가 있겠죠. n-1개의 시퀀스가 제일 앞에 붙겠죠. -1 이런 시퀀스가 붙겠죠. 맞습니까? 네, 이런 시그널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고 해요? 이 시그널 전체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n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그널 xn 햇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xn 햇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n에서 xn 햇을 어떻게 만들어요? xn의 제일 맞은 끝에 부분에서 시클릿 프리픽스의 길이만큼 순환해서 앞쪽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프리픽스라는 건 앞쪽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n-1의 길이로 앞쪽에 새로운 시그널을 붙여주는데 순환해서 뒤에 부분이 순환해서 오도록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시클릿 프리픽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여기다 써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클릿 프리픽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총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총 길이가 xn 햇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xn 햇의 길이는 n 플러스 l 플러스 n 플러스 n-1 이렇게 되겠죠. 총 이 길이 xn 햇의 길이는 얘가 xn 햇이고요. 길이가 얼마죠? 길이를 우리가 large l이라고 하고요. 이걸 n 플러스 n 마이너스의 1, n 플러스 n-1이 되겠죠. 이 전체 길이가 n이었고 얘가 n-1이니까 이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xn 햇의 LTI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xn 햇이 입력이고요. 새로운 xn 햇이 이제 입력이 되고요. 입력이 됐다고 생각하고 어떤 LTI 시스템을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LTI 시스템이 그래서 HN 앞에서 정의를 했던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던 여기 GN이라고 했는데 이걸 HN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바꾸죠. HN n-1개의 길이를 가지는 HN이 LTI 시스템에 얘는 이제 LTI 시스템이 될 거고요. 임펄스 리스폰스다. 그래서 그거의 아웃풋을 우리가 YN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XN의 햇의 시퀀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값을 가지죠? 얘가 X0, 0의 자리고요. 그 앞에 0의 자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쭉 해가지고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자리까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M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스몰 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뭐예요? M-1이죠. 이런 시퀀스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HN의 임펄스 리스폰스의 길이 범위는 어디 있어요? 그거는 0에서부터 n 값이 m-1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값이었겠죠. 그러면 그거의 리니어 컨볼루션의 결과죠. LTI 시스템의 아웃풋은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와 인풋 시그널의 리니어 컨볼루션으로 표현이 되죠. 리니어 컨볼루션의 준 범위가 어디까지 나오죠? 이 범위가 마이너스 m 플러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오죠? 총 길이 L이 뭐예요? L이 n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죠. 총 0에서부터 그 값까지 총 L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값은 결국에 뭐가 됩니까? 이 값은 L-1은 n 플러스의 라지 m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0에서부터 n-1까지를 우리가 플립해가지고 결국에 리니어 컨볼루션을 해주면, 그렇죠? 0의 자리가 여기에 올 때, 즉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서 올 때부터 값이 나오겠죠.yn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총 어디까지? n-1이 n-1과 만나는 부분, 그 부분이 뭐예요? n 플러스 n-2 부분이죠. 뒤집으면 0의 자리가 여기 있고요. n-1이 마이너스 m의 플러스 1 값으로 그 값이 마이너스 m 플러스 1까지 만나려면 시프트를 얼마만큼 해야 돼요? 이만큼 해야겠죠. 그래서 n 값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나오고요. 제일 끝에 나오는 값은 n 플러스 n-2까지 나오고 나머지 0이 나오겠죠. 이게 리니어 컨볼루션 했을 때 길이가 될 겁니다. 먼저 이 길이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런 LTI 시스템의 입력과 아웃풋으로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XN 햇과 YN은 결국엔 컨볼루션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YN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YN은 XN 햇과 HN의 임펄스 리스폰스의 리니어 컨볼루션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리니어 컨볼루션 해주면 어떻게 돼요? HN이 좀 짧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걸 인덱스를 L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인덱스를 L로 바꾸면 HL에다가 X에다가 L만큼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반전에 N을 해준 것이 여기에 컨볼루션의 정의였죠. 이거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거의 범위가 n 값이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l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주어지는 범위로 yn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xn 햇이라는 게 결국에 뭐가 됩니까? 여기 햇이 빠졌죠. 햇이 빠졌는데요. xn 햇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xn 햇에서 특히 우리가 마이너스 m 플러스 1에서부터 n-1까지 범위는 뭐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xn 햇이란 건 x에 n에 서큘러 시프트를 해준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n 값에다가 x의 n에다가 n 모듈려 연산을 해서 넣어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n-1 부분, 여기 지금 마이너스 1 지점이죠. 마이너스 1 지점을 우리가 나누기 라지 n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n-1 부분이 되는 거죠. 맞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 지점이죠. 여기에다가 나누기 n을 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n-m 플러스 1 지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결국에 같아지겠죠? 결국에 뭐냐면 이 값은 언제 같냐면 우리가 정의한 xn 햇을 정의한
마이너스 m 플러스 1 요 구간 안에서는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길어지면은 달라질 수 있죠. 왜냐면 xn 해시 거기선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0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만약 더 작은 값에서 여기 0인데 그럼 이 값이 0이 돼 버려야 되잖아요. 나누기 n 했을 때 m-m 지점을 갖다 우리가 m으로 나눠주면 여기 마이너스 x의 m-m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같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죠. 그거는 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두 개 우리가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여준 시그널과 서큘러 시프트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xn의 시그널이 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요 xn 햇을 뭘로 바꿔주고 싶은 거죠? 서큘러 시프트를 바꿔서 결국에 리니어 컨볼루션을 우리가 서큘러 컨볼루션과 같은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시그널 yn이 아니라 이번엔 yn이 아니라 yn의 햇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yn의 햇을 xn에다가 서큘러 컨볼루션을 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서큘러 컨볼루션을 해주려면 길이를 라지 n으로 맞춰줘야겠죠? xn의 길이가 뭐였어요? xn의 원래 오리지널 xn은 라지 n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e는 뭐였어요? hn은 m까지였는데 길이가 더 작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n까지 제로 패딩 해주는 거죠. hen은 이렇게 해준 시그널을 우리가 서큘러 시프트라고 생각을 하면 제로 패딩에서 서큘러 컨볼루션의 결과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0에서부터 n-1 피닛 랭스 시퀀스니까 거기에 우리가 x의 n-l에 서큘러 시프트를 해준 시그널 얘하고 이제 같아지겠죠. 맞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되는 값이에요? 이 값이 여기서 n 값은 0에서부터 결과적으로 n-1까지 역시 서큘러 시프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존재하겠죠.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존재할 때 그러면 yn 햇과 우리가 이 yn을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정의하고 갑시다. 여기 조금 자리가 좁긴 한데요. 여기 제로 패딩 해줬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다 써주죠.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hn이고요. 언제? n 값이 0에서부터 n-1까지는 hn이고 나머지는 다 0이죠. 나머지 부분이 어디까지? 여기 m이죠. m. 길이가 원래 m이었죠. 그러니까 n-1까지. m에서부터 n-1까지는 0을 가지는 거죠. m-1. 이런 시퀀스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제로 패딩 해줬고요. 얘는 서큘러 시프트죠. 얘는 시크릿 프리픽스를 붙여준 거죠. 얘랑 얘랑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특정 구간, 우리가 관찰하는 구간, 즉 0에서부터 n까지는 어떻게 돼? n-1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총 길이 n의 구간에 대해서는 저 yn과 yn 햇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앞에서 xn 햇과 그리고 xn의 서큘러 시프트한 결과가 같았잖아요. 그렇죠? 저 범위 안에서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저 리니어 컨볼루션 해준 결과 서큘러 컨볼루션한 결과 yn과 yn 햇도 같다라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n의 햇이 yn과 같아요. n 값이 0에서부터 라지 n-1까지 구간만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같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yn이라는 건 뭐냐면 yn이라는 건 yn 햇에다가 yn과 yn 햇을 비교하면 yn은 어떻게 되는 거죠? yn의 길이는 뭐가 되죠? 전체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서부터 l-1까지 그렇죠? 이 전체를 우리가 리니어 컨볼루션에서 나온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의 시클릿 프리픽스 부분부터 시작해서 값이 쭉 나와서 n-1개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범위가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서 l-1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yn은 어떻게 생겼냐면 y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y의 마이너스 1 지점, 그리고 y의 0부터 시작해서 y의 라지 n 마이너스 1 지점, 그리고 y의 n, 그래서 y의 n 플러스 m의 마이너스 2까지, 맞죠? 존재하겠죠. 이게 n 플러스 m의 마이너스 2 지점이었잖아요. 라지 l의 값이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죠? 그래서 얘를 한번 쪼개볼게요. 쪼개면 어떻게 되죠? 이 전체를 한번 쪼개보면, 우리가 얘를 쪼개면 결국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앞에 부분이 뭐예요? 마이너스 1까지 나오는 이 부분이 시클릿 프리픽스 붙인 부분들이 HN과 컨볼루션 돼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뭐예요? 뒤에 부분은 그 HN에 의해서 나오는 n-1의 부분이에요. 결국엔 이 부분의 총 길이가 m-1이고요. 이 부분의 길이가 뭐예요? 이 부분의 길이가 m-1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부분,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의 길이가 뭐예요? 라지 n의 길이죠. 라지 n이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이 라지 n이 되고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yn이었으면 이 전체가 결국엔 yn이 되는 것이죠. 얘가 yn이죠. 그러면 y0부터 y의 n-1까지의 값이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결과에서 뭐하고 똑같아요? 0에서부터 n-1까지가 결국엔 yn의 햇이 된다는 것입니다. yn의 햇은 길이가 얼마죠? 0에서부터 n까지만, n-1까지만 존재하는 거죠. 얘 길이는 라지 n을 가지는 0에서부터 n-1까지의 값을 가지는 이런 시퀀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yn 햇이라는 건 서큘러 컨볼루션의 결과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리니어 컨볼루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큘러 컨볼루션의 결과를 리니어 컨볼루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단 해야 될 게 뭐죠? xn 햇을 만들어주는 거죠. xn이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이라고 하면 xn 햇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뭐였죠? 시클릿 프리픽스라는 거를 제일 뒤에 있는 거를 오리지널 시그널에서 xn에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스템을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원래는 xn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시스템에다가 그게 아니라 어떤 리니어 시스템에다가 LTI 시스템에다가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여준 새로운 시그널을 통과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주죠?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리니어 시퀀스가 나오겠죠. 리니어 시퀀스에서 앞에 시클릿 프리픽스 부분 그리고 뒤에 부분을 빼주고 나머지 부분을 새로운 시그널 yn 아웃풋으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은 xn이었어요. 얘를 우리가 어떤 시스템, LTI 시스템, HN에다가 통과를 시키는데 그냥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시클릿 프리픽스를 먼저 붙여주고요. 그래서 시클릿 프리픽스를 우리가 CP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CP 우리가 XN의 햇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HN을 통과시킵니다. HN을 통과시키고요. 얘를 우리가 LTI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그럼 리니어 컨볼루션으로 뭐가 나와요? 우리가 정의했던 YN이 나오겠죠. XN과 HN의 리니어 컨볼루션 YN이 나오겠죠. YN이 나온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줘요? 시클릿 프리픽스 부분 앞에 n-1 뒤에 n-1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그럼 남는 게 뭐죠? 그게 YN의 햇 새로운 아웃풋 정리된 아웃풋 YN 햇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XN과 YN 햇의 관계는 뭐예요? 네, 서큘러 컨볼루션이죠. 원래 HN의 제로 패딩된 시퀀스 제로 패딩은 굉장히 쉬우니까 그 놈을 우리가 어떻게 준 거죠? 제로 패딩된 시퀀스를 서큘러 컨볼루션에 준 결과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부분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얘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XN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뭐와 HN과 H 당연히 길이를 맞춰줬죠. 라지 n만큼 맞춰준
and 컨볼루션 해준 것과 같다는 거예요. and 컨볼루션 해준 연산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웃풋이 뭐가 나온다고요? y n hat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컨볼루션의 관계가 어떤 LTI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관계를 뭘로 바꿔줬어요, 우리가? 서큘러 컨볼루션으로 바꿔줬죠. 그걸 한 게 뭐예요? 시클릿 프리픽스를 앞에 붙이고 뒤에선 떼고 그런 과정들을 해주면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 아웃풋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결국에는 서큘러 컨볼루션으로 그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서큘러 컨볼루션으로 표현되면 장점이 뭐 있었어요? DFT를 했을 때 결과를 우리가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과였죠. 그래서 이 결과를 결국엔 우리가 DFT를 이제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DFT를 해주면 DFT n 디멘전에 DFT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YK로 바뀌겠죠. YK hat 여기 hat이 붙은 거니까 이거 YK hat이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서큘러 컨볼루션은 네 곱으로 바뀐다 그랬죠. HEK 각각의 XN과 HEK의 우리가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거꾸로 YN에서부터 뭘 찾을 수 있어요? XN이 뭐였는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왜? DFT의 결과 값을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XK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XK 원래 우리가 보내려고 했던 오리지널 시그널을 찾는 게 결국에 목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뭔가요? 이 받은 YN 햇에서부터 보낸 시그널 XN을 찾는 과정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통신 디텍션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걸 통신이라고 하죠.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그거를 최종단에서 동일한 시그널이 뭐였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이 LTI 시스템 요건 뭐예요? 어떤 채널이죠. 채널로 인해서 이 시그널들이 왜곡되는 거죠. 왜곡돼서 도착하겠죠. 네, 그럼 그 왜곡된 시그널들을 어떻게 주는 거죠? 이런 채널이 있어서 여러 경로로 오니까 이 시그널들이 왜곡돼서 온단 말이에요. 합쳐져서 이렇게 막 오죠. 뭉뚱그려져서. 그걸 어떻게 주는 거죠? HN을 디컨볼루션 해주는 거죠. 근데 디컨볼루션은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죠? 그리고 디스크릿이 아니면은 또 우리가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디스크릿 시그널로 우리가 디지털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이고 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서큘러 컨볼루션 형태로 바꿔주고요. 이 전체 시스템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풋 아웃풋 관계가 주파수 영역 DFT를 했을 때 결과에서는 곱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XK 보낸 시그널의 DFT 결과를 우리가 간단하게 각각의 아웃풋 샘플들을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냥 숫자를 나눠주면 됩니다. 컴플렉스 시그널을 나눠주면 되겠죠. 시퀀스를. 이해되시나요? 됐죠? 그러면 XK가 나왔으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XK가 나왔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XN이죠? 오리지널 시그널 XN을 우리가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IDFT를 해주면 되겠죠. N디멘전에 IDFT를 해주면 XN이라는 건 결국엔 어떻게 찾아지는 거죠? 이 XK를 우리가 IDFT 해주는 거죠. 되는 거죠. N디멘전에 대해서 결국에 뭐예요? YK DFT한 결과 HEK 그걸 두 개를 나눠준 다음에 그걸 다시 인버스 DFT를 해주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오리지널 시그널 XN이 최종적으로 도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통신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HN이라는 채널 결국에는 다중 경로에 의해서 XN이라는 시그널들이 저 리니어 LTI 시스템 저 채널을 거치고 나온 아웃풋 시그널이 XN의 각각의 시퀀스들이 다 겹쳐져서 더해진 거죠. HN이라는 놈이 XN에 다 겹쳐져서 그 더한 값들이 막 나오잖아요. 뭉뚱그려져서 나온 것들을 다시 XN으로 복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DFT와 IDFT 그리고 서큘러 컨볼루션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리지널 타임 영역 시그널에다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여주고 떼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OFDM이라고 합니다.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쓰고 있는 모든 무선 통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무선 통신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떤 시그널이 갔을 때 한 번에 시그널이 도착하지 않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연돼서 도착하는 시그널들이 다 합쳐집니다. 합쳐지기 때문에 그 시그널들을 우리가 샘플링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원래 보내고자 하는 시그널들을 그냥 보내면 우리가 그게 그냥 리니어 컨볼루션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DFT에서 좋은 특성들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이고 떼고 하는 걸 과정들을 거쳐서 보내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 과정을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해준 거죠? yn 햇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뭘 해줬죠? yn 햇을 먼저 dft로 먼저 변환을 해줬죠. 맞습니까? 네, 이런 과정들을 거쳐줬죠. 보시면 우리가 xn에 시클릿 프리픽스를 해주고요. cp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LTI 시스템 채널을 거쳤죠. 얘가 채널이에요. 이게 채널이 됩니다. 무선 채널이죠. 무선 채널 거치고 그 다음에 시클릿 프리픽스를 떼줬습니다. 뗀 시그널을 우리가 YN이라고 하면 이 시그널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시그널을 어떻게 XN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주죠? 이걸 우리가 YN이라고 하면 YN 햇이라고 하면 여기다 뭘 먼저 해줬죠? YN 햇을 뭐 했죠? YK로 먼저 찾아줬죠. YK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DFT를 해주죠. 여기다가 DFT를 해줍니다. DFT는 여러분들 빨리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알고리즘이 뭐였죠? DFT만 뭐였죠? 빨리 해주는 알고리즘이 Fast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해서 FFT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DFT 매트릭스를 그대로 쓰지 않고 FFT의 알고리즘을 쓰면 훨씬 더 신호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겠죠. 컴플렉시티가 줄어들죠. 그래서 그때 FFT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FFT를 쓰고 나면 뭐가 나오죠? YK의 햇이 나오겠죠. 여기에 YK의 햇이 나옵니다. 여기에 YK의 햇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YK 햇을 그 다음에 어떻게 주죠? YK 햇이 나온 거를 뭘로 나눠줍니까? 얘를 뭘로 나눠주죠? 얘를 나눠주면 돼요. 나누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연산을 해주니까 어떻게 나눠주냐면 이 HN의 제로 패딩한 결과를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FFT를 해주죠. 얘는 HN은 우리가 주어지는 시그널에 따라서 주어질 테니까 그거를 FFT를 해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H2K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됩니다. YK 햇을 이렇게 그냥 나눠주면 되겠죠. 각각의 이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해주면 이렇게 표현해주기는 않겠네요. 곱하기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주겠습니다. 이 값을 나오면 여기에 곱하기로 해서 뭐가 들어가죠? H2K분의 1이 곱해지겠죠. 1 형태가 곱해진 형태로 나오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XK가 주어질 겁니다. XK가 우리가 각각 뽑아지겠죠. XK가 뽑아지면 그 XK에서 다시 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IDFT를 해주면 되겠죠. IDFT. 그걸 빨리 하는 알고리즘이 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이 됩니다. 그럼 뭐가 되죠? 이 시그널이 결과적으로 XN이 최종적으로 도착을 하겠죠. 어떤 노이즈가 없다고 하면 HN이 인버터블하다고 하면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그널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방식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미 여러분들 5G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LTE에서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LTE에서 업링크 방식에서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신단에서 FFT, IFFT를 둘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업링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베이스 스테이션이 좀 더
처리 속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어떤 걸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원래 이 오리지널 OFDM이라는 건 어떻게 설계가 되냐면 이 부분 자체가 이쪽으로 가버려요. 이쪽으로 간 시그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FFT를 먼저 하고 보냅니다. IFFT를 먼저 하고 보내면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XN에서 우리가 XK를 보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거죠. XK를 오리지널 시그널을 우리가 XK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XK를 오리지널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는 거죠. 어떤 주파수 도메인이나 타임 도메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신호 처리돼서 나온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XK 시그널을 우리가 보낸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IFFT를 해주면 됩니다. 앞단에 얘는 뭐하고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IFFT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여주고요. XK를 IFFT 해주면 여기서 XN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크릿 프리픽스가 나오고 HN 채널을 통과하고요. HN 채널을 통과하고 그러면 받아진 시그널에서 우리가 시크릿 프리픽스를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해줘요? FFT를 해줍니다. FFT 해주면 뭐가 나오죠? 그럼 YK가 나오겠죠? YK에다가 뭘 해주면 돼요? 여기 나온 시그널에다가 뭘 해주면 되죠? 네, 얘가 YK고요. 그러면 YK 햇이 나오고요. 여기에 채널에 FFT 한 결과를 역수로 곱해주면 나오는 결과 값이 결국엔 뭐가 나옵니까? XK. 실제로 보낸 시그널을 우리가 XK라고 놨죠. 보낸 시그널을 XK라고 놨었는데 그런 시그널이 결국에 나오게 되겠죠. 원래 보낸 시그널을 정확하게 디텍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얘가 바로 오리지널 OFDM 방식이에요. 그래서 OFDM 방식은 송신단에서 IFFT를 해주고요. 그리고 시클릿 프리픽스를 붙여주고 수신된 시그널, 오리지널 수신된 시그널에서 시클릿 프리픽스를 떼준 다음에 그 다음에 FFT를 거쳐서 나오면 그 FFT 거쳐서 나온 시그널에서 임펄스 리스폰스의 디스크릿 시그널 DFT 결과를 각각 템마다 각각 그냥 상수값으로 나눠주는 거죠. 각각 템마다 K 값이 나오는 값마다 각각 나눠주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XK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OFD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FDM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사실은 위에 부분이 좀 OFDM이 약간 수정된 방식이고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LTE 방식에서 업링크 방식에서는 이런 방식을 썼었고요. 그리고 다운링크에서는 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OFDM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배운 내용들은 요 OFDM이 활용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요걸 이제 숫자를 실제로 넣어서 기말고사나 문제로 이제 출제를 할 겁니다. 기말고사 문제 실제로 요 출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예제를 다루는 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요 유도되는 과정들, 왜 시크릿 프리픽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무선 통신에서의 활용될 수 있는 IFFT, 시크릿 프리픽스 떼고 FFT 한 결과에다가 이걸 원탭 이퀄라이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퀄라이제이션을 해줄 때 결국에는 한 탭마다 그냥 상수값으로 나눠주는 이런 방식을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FFT가 알고리즘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OFDM 방식을 우리가 배웠고요. 얘는 약간 변형된 OFDM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블록 다이어그램 왜 이렇게 되는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